거짓말하다가 걸리면 말로만 혼나는 걸로 끝나지 않았던 시대였어도 그건 학생 때까진데요. 학생 때까진 공부를 잘했건 누구 엄마한테 얼마를 받아먹었건 선생님께 가볍게 한 거짓말이 걸리면 매일같이 교무실에 끌려가서 혼나기도 했어요. 그나마 이런 체벌 일상인 시대라도 회사에서까지 회초리 드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알바 포함 회사 다닐 적에는 입사 지원서부터가 소설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취업하면서 많이 해봤던 짓거리 중에 하나가 제대로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며 학교 다닐 적에 동아리 회장을 했다거나 학교 단체에서 무슨 간부를 해봤다거나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소서에 써놓곤 했었어요. 면접관들 앞에서 떠드는 거야 걔네들이 하는 걸 지켜만 봤어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취업시장에선 이렇게 했어도 별다른 손해는 없잖아요. 어차피 회사에서도 지원자가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직원으로 뽑아서 뭐 시킬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학교에선 반장 같은 직책은 능력된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었어요. 반장뿐만이 아니라 부반장이나 미화부장같이 있어 보이는 직책은 전부 포함해서요. 이게 무슨 자격증이거나 한 건 아니지만 생기부에 다 기록되는 사항이잖아요. 게다가 선생님이 생기부에 거짓말을 적어놓을 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입사 지원할 적에는 거짓말 좀 적어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대학교 입시 때 쓰이는 생기부는 오로지 선생님만이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부에 적힐 수도 있는 내용에 임의로 침범되는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그냥 대놓고 혼내고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반장 선거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체벌 금지 같은 말도 좀 자주 나오고 할 시기라 반장 선거라고 예전처럼 막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일단 투표도 하고 여기서 딱히 부정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교실에서 투표함에 용지 넣고 바로 개표를 하는데 딱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었어요. 만약 선생님의 의도대로 선생님 추천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이었어요. 선생님 추천이라는 게 꼭 어느 학부모에게서 돈 봉투를 받았다거나 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봉투의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학생 개인의 능력도 중요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다거나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른바 능력 있는 간신배 포지션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좋은 말로 하면 선택받은 엘리트라고 봐도 될 상황이었어요. 그냥 선생님 추천받은 애들이 반장, 부반장이 되어도 교실은 잘 돌아갈 문제예요. 단지 그런 선생님의 추천을 뚫은 누군가가 반장으로 당선이 되면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도 적당히 나오고 주변 애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반장이 되었지만 딱히 집이 잘 살지도 못하고 걔네 엄마가 딱히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봉투를 건네지도 않고 걔도 교실에서 인기를 모으기 위해 재물을 푼다던가 하는 게 없었다고 쳐봐요. 물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선생님이 선출된 반장을 떨어뜨리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아닌 애가 반장을 하려고 했다면 입후보 단계에서 제지를 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기를 추천해서 반장이 되려는 어이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잘 없는 일이긴 하죠. 어쨌거나 이렇게 선출된 반장은 자기 할 일은 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장이라지만 정말 국회의원처럼 그것만 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겨우 담임 선생님 보조를 하고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께 인사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별다른 흠이 없는 상태라면 굳이 교실에서 반장을 어찌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실이 아니라면 말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반장이나 부반장들은 언제라도 교무실을 들락거리는 게 어색하지 않잖아요. 이게 초반에 반장이 우울한 얼굴로 교무실을 들락거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자력으로 반장이 될 만한 애들은 참을성도 엄청 강해서 어지간해서는 힘든 티도 안 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감당 못할 걸 아는 애들이라서 또 집에다가는 반장이 되었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하면서 매일같이 체벌당하러 교무실에 가는 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게요. 어떤 이유로라도 교무실까지 불려가서 혼나는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들 전부에게 찍혀요. 교무실까지 불려와서 말로만 혼내는 경우도 잘 없지만 교무실에서 몇 가지 맞는 경우는 더 없었거든요. 교실에서 혼을 내도 얼마든지 학생들 정신개조가 가능한데 왜 교무실까지 부르겠어요. 교실에서 반쯤 죽도록 패봤는데 교정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고 동료 다른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암묵적인 수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러면서도 체육 선생님한테 넘기거나 하지도 않았었어요. 언제나 반장은 담임 선생님이 직접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각자 사정이 있나 보다 하며 넘기는 것 같았어요. 원래는 이쯤 되면 한 달도 채 넘기지 못하고 반장 그만둔다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반장이라고 교무실 불려갔는데 하는 일 없이 선생님 책상 짚고 매질만 당하는데 또 그걸 매일같이 당하는데 버틸 도리가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둔다고 해서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말해봐야 반장이 장난이냐고 너 같은 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메타작 시작이에요. 그 말을 교무실에서 했다면
교무실에서 걷지도 못할 만큼 맞고 나서 교실로 끌려오고 교실에서 말했으면 복도로 끌려나가 실컷 밟히고 나서 교실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 다 보는 데서 패는데요. 정말 사람을 체벌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불 밑에 깔린 베개 치듯이 때렸어요. 문제는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도 반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선생님이 반장 불렀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어서라도 교무실로 가야 했어요. 애가 선생님께 얼마나 맞으며 살았는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라며 불려 나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칠판 짚고 혼날 준비부터 하는 것 있죠. 물론 그랬다가 넌 선생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며 혼이 나기는 했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도 맞게 다 풀었는데 풀이 과정 적는 태도가 불량이라며 반장이 처음 칠판 짚었던 자세로 다시 혼나기도 했어요. 이쯤 되면 누구라도 선생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반장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빌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선생님이 자비를 베푸시면서 선생님이 제일 미는 애가 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롭게 반장이 되는 애가 일을 못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선생님이 봉투를 바꿔서 반장 후보를 추천했다지만 안 될 만한 애들은 처음부터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정말 끝까지 반장 그만둔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특히나 다른 반에서 저런 케이스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럼 특별히 반장을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반장을 막 다루는 시기가 왔어요. 하루에 한 번 부르던 걸 수시로 교무실 호출을 하신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처음에 제깍제깍 튀어나가던 애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 되는데요. 그렇게 겁에 질려 있다고 그냥 넘어갈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육의 효과가 드러난다며 대놓고 애들한테 말하는 지경이 되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선생님이 반장에 대한 가해를 멈추셨어요. 이게 서서히 그 빈도가 줄어들거나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춘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이 막 반장을 예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반 반장들 대하듯이 하셨어요. 물론 수업시간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다른 애들보다 더 심하게 혼내시기는 하셨지만 어쨌건 평범하게 반장 당선된 애들 취급 정도는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반장을 씹어먹을 듯 했던 선생님이 갑자기 착해지셨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반장 엄마가 이미 다녀가셨더라고요. 그것도 반장이 말한 것도 아니었고 담임 선생님이 반장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반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도 자신 있게 말씀하셨대요. 당연히 상황이 말로는 해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신 반장네 엄마가 봉투를 들고 오셨고요. 저 같으면 반장한테 미안해서라도 잘해줄 것 같은데 선생님은 또 안 그러셨어요. 오히려 어차피 줄 것 빨리 가져다 주지 않은 화풀이를 하는 것 같은 때도 있었거든요. 반장한테 듣기로는 생기부에 반장 자리 하나 적어보려다가 고생만 했다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청 크게 혼이 났었대요. 중간에 반장이 뜬금없이 이틀 정도 결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말로만 타일렀으면 그렇게나 생기부 챙기던 반장이 결석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생기부 챙겨대던 것 치고는 수능 성적이 원체 좋았어서 정시로 인서울에 성공했던 건 기억나요. 물론 스카이급은 아니었었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